5월 20일 수요 집회, 반일 동상 진실 규명 동대위, 그리고 위안부 인권회복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수요 집회, 맞불 집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명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정대협의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발족된 사단법인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가 방한한 1992년 1월 8일을 계기로 이른바 수요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서울 종로구 소재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윤미향은 사퇴하라. 윤미향은 사퇴하라. 뻔뻔스러운 윤미향은 사퇴하라. 여기는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 침해를 고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른바 수요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일본군 위안부상을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위안부상 앞에는 생존 위안부와 시민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매주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28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수요 집회를 이끌어온 윤미향이 정대협이라는 단체명이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새로 설립하여 정대협의 수요 집회를 계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수요 집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성노예 문제의 해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수요 집회로 인하여 국내에는 130기에 달하는 위안부상이 세워지는가 하면 해외에도 설치되고 있는 위안부상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개최되는 수요 집회에서는 위안부는 곧 일본군이 나이 어린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심지어 무참하게 살해한 전쟁범죄자의 피해자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윤미향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 소녀였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와 여성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다고 강변합니다. 더구나 조각가의 작가 노트에 따르면 위안부상은 만 11세 되는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 정도의 소녀를 생각하며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13세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안부상의 조각가와 정의연의 윤미향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라는 상징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의 윤미향은 30년 세월 동안 위안부상을 통해 위안부 일역의 어르신들을 성노예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해 왔습니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약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는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의사나 주장을 묵살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는 뜻이 됩니다. 2020년 5월 14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위안부 이용수 어르신이 직접 성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의 진심과 달리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은 일본이 조선의 소녀들을 성폭행과 같은 전쟁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요 집회를 매주 개최해왔고 성노예로 위안부를 비하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강제연행, 성폭행, 전쟁범죄, 성노예의 이미지를 주입시켜 그들의 정신건강 및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수요 집회에서 성노예를 지칭하는 위안부상과 전쟁범죄를 주제로 한 공연 관람, 소감 발표 등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선정적인 공연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포함한 잔악한 전쟁범죄의 상흔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으로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되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하고 수요 집회를 통해 전쟁범죄를 재현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입해온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와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해온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19일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대위 부대변인이시자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나수열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내부 고발자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눔의 집에 김대월이라는 학예 실장 나오셨죠. 네, 나눔의 집에 비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용수 어르신이 나오셨는데요. 내부 고발자로. 그 전에 정대협의 제1세대죠. 김문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말했던 기사 중에 윤미향이 정대협이 오고 나서 이상하게 돈 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위안부를 지나치게 영웅화시켜서 이용해서 어떤 그러한 돈벌이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셔서 사실은 윤미향하고 다툰 거죠. 그래서 나오시고요. 지금 부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적자 운영이고 되게 열악한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다가 상황이 안 돼서 거기 관계자하고 전화로 얘기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윤미향이 되게 심각하다. 그런데 윤미향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대통령 이상의 사람이 와서 그 윤미향이라는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뒤집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이제 그런 식으로 저 김문숙 그 대표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말단 직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한테 개인 페널이 왔어요. 이분은 현재 여성단체 소속의 싱글맘 협회에서 일하고 직접 중간 간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말단지 그 활동가들, 그러니까 저임금의 활동가들은요, 이런 사실을 누가 밝혀주기를 바랬었고, 지금 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게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고 한대요. 이제 직장 내부에서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분이 말한 내용을, 이건 제 글이 아니고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을게요. 읽어드릴게요. 이 사태는 정대협만 명줄이 걸린 것이 아니랍니다. 납품업체, 시민단체, 영업팀, 인터넷 판매팀, 근로자 수만 해도, 정대협과 관련된 근로자 수만 해도 엄청나다. 어마어마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부속 사업이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함께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용수 선생님이 오죽하시면 그러셨을까 짐작할 따름입니다. 서로 할 말은 있겠지만 위안부나 정신근로대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당사자를 대리하는 선비정신이 진보운동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천박하다, 허접하다, 무지하다 등으로 폄훼하는 선비정신, 그것이 이용수 어르신 및 위안부 어르신들과 정의연 갈등의 씨앗이라 봅니다. 시민단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후원금은 철저히 기부자의 의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 본인처럼 어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장학금입니다. 대구에 있는 희움이 대구 경북 여성연합입니다. 경산 여성회, 대구 여성의 전화 등 대경 여연 단체들이 있더군요. 이분들의 학력이 박사이고 남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활동가로 어려워서 자녀 대학을 보내기 어려울까요? 이용수 할머니도 희움에서 바른교육을 새로 하시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희움은 이용순 할머니의 피와 땀입니다. 시민단체가 후원하시는 뜻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순간 시민단체로서의 생명을 잃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정의연이나 희움, 정대협 활동가들이 이직률이 무급 활동가들보다 높습니다. 왜일까요? 활동가들이 고소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던데요. 말단 활동가들은 다른 단체 무급 활동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데 1년을 근무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지, 왜 많지 않은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장학금 받은 사람들 조사해 보셔요. 무급 활동가로 일한 경험이 없는 대표도 있습니다. 그런 거대 여성 단체들 장학금 있으면 활동가, 말단 활동가들, 저임금 활동가들 자녀들, 지네 직원 자녀들 장학금 줘라라고 일가라고 싶습니다. 직원 보기 부끄러워서 어찌 수령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스펙은 범이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대신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이번 사건 후 저희 직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대표들은 어디 가서 대우라도 받지만 직원들은 그늘에서 그리 수고하는데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단체들의 활동의 수장이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체, 시민단체라고 하면 신성불가침, 바로 저 정대협, 저는 정의연이라고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바로 정대협이 가장 큰 단체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어떤 아성이, 철옹성이 무너지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건데 윤미향 국회의원이 물러나는 거가 저희들의 목표가 아니고요. 정대협 해체가 저희들의 공대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할 것이고, 왜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하나의 기업체, 사업체가 운영하면서 전국에 3,000개가 넘는 여성 단체가 있어요. 이런 여성 단체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대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